소토마요르 대법관하고 골서치 대법관, 골서치 대법관이 마스크 안 쓰겠다. 하필이면 근데 둘이 앉는 자리가 바로 옆자리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본인은 지금 당뇨 환자고 그래서 더 이게 고위험군 취약층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해야 되는. 그래서 당신이 마스크 안 쓰면 나는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 해가지고 전화기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스피커폰 틀어놓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NPR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근데 그 보도를 저희가 모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NPR 기사의 진짜 핵심 부분은 그 얘기라기보다는 갈등 부분이다. 이 9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 묘한 갈등 기류가 있다. 이 진보 대법관과 보수 대법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6명의 보수적인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자기네들 안에서 또 분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면서 이게 고장난 장애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왔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대법원들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망가져 있다라는 걸 이제 비꼬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고요. 망가져 있는 대법원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방점이 바로 낙태에 대한 이야기였다. 낙태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73년에 내렸던 로 vs 웨이드 판결을 지금 현재 뒤집으려고 한다. 50년 만에 그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 이걸 찝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뒤집더라도 이건 이제 이 대법원의 현재 대법관들 구성 자체가 신뢰도가 없는 것처럼 이 틀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기사였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낮에 이 두 대법관이 아예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우리 안 싸운다. 우리 친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명서를, 이게 좀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낯뜨거운 그런 성명서가 나온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법관이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대법관 2명이 전체도 아니고 딱 2명이 딱 집어가지고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고소치 대법관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거짓이다. 우리는 가끔 법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따뜻한 동료이자 친구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은 서로 진보, 보수 해가지고 의견 대립이 있지만 그거는 법 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동료이자 친구다. 그리고 마스크 안 썼다고 내가 욕하고 피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다. 이제 이걸 분명하게 밝힌 거죠. NPR은 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들한테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골서치가 그걸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NPR 측에서 뭐라고 성명을 내놓았냐 하면은 이걸 최초로 보도했던 니나 토텐버그 기자가 그런 보도한 적 없다라고 또 NPR에서는 발뺌 성명을 내놨습니다. 토텐버그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고스러치 대법관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했다거나 누구도 그를 훈계했다고 보도한 적도 없다라고 발뺌하는 걸 이제 그런 발뺌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회 전문지 더 힐에서 보도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 가지고 지금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관련 언론 보도와 논평에 대해서 어떠한 대법관도 성명을 내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저스트 뉴스에서는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9명의 대법관 전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받은 상태이고 모두 부스터샷까지 다 맞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됐던 NPR의 기사는 마스크 착용의 문제보다는 대법관들 사이에 묘한 분열 기류가 감지된다라는 것과 이같이 분열된 상태에서 50년 동안 지켜온 낙태 판례의 선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과거에 그것도 50년 전부터 있어 오던 선례를 뒤집는 것이 과연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역사에 없었던 일이다라는 식으로 하버드 대학교 법대 교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썼던 것이다.
근데 아침 그 뉴스 모닝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NPR이라는 언론사는 언젠가부터 수장이 좌편향 수장이 들어오면서 좌편향 언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길을 쓰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은 언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NPR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릅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소리 같은 그런 공영방송들도 입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방송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준,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 그들의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NPR은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미 좌편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공영방송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직 그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은 용비어천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편향 되어져 있는, 이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낙태할 수 있는 허용하는 기준을 기존의 24주에서 지금 한 15주로 줄이려고 하는 소송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15주로 줄이려고 하는 대법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 급진 좌파들 입장에서. 그러지 말아라고, 그랬다가는 대법관들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너희들 완전히 아비규환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기사를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헛짚었다. 마스크 얘기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근데 마스크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또 재밌어 하니까 일부러 이제 낚시질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언론이 언론답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갑하긴 합니다만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른바 큰 언론사들, 특히 국영 언론사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는 없다. 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는 언론사들은 전부 다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언론사들이 인허가제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은 허가제가 아닙니다. 언론사가 신고제입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언론사다라고 신고하고 기자들 등록하고 관공서에다가 등록해서 출입 기자들 연락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데, 한국은 인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규제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들한테 기사 제목 뽑을 때 뭐 조심해라, 안 그러면 소송 걸겠다, 뭐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정치하는 사람이, 하루 이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너 말 안 들으면은 회사 문 닫게 해버릴 거야, 이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정부를 감히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언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지금 보니까. 근데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신고제니까 없애면 네가 나를 어떻게 없애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 신고 열심히 잘 하고 있으면 없앨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따로 뭐 큰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의 자유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미국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다. 어쨌든 지금 대법원이 6월 달쯤 되면은 대형 판결들을 줄줄이 내놓을 상황이 될 것인데, 제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이 지금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2020년 11월 달에 선거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 논란이 한참 일었을 때 대법원이 그때 중심을 잡아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나라가 힘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외면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다시 보수로 눈을 돌리는 국민들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대법원도 법관들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바로 눈을 뜨고
정상적인 자신들의 임무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무조건 외면하고 도망갈 게 아니고 이것은 한국 법원도 마찬가지.